미국 아재 미국 주식. 오늘은 2021년 하반기에 기반이 될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마켓이 비정상적으로 상향으로 가고 있을 때 너무 그곳에 취해가지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집중을 해서 봐야 될지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하반기에 공략하려고 하는 섹터는 전체 11개 섹터 중에서 9가지 정도의 섹터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유사한 것끼리 좀 다시 묶어보면은 대략 5개 정도의 그룹으로 저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주라고 말하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파이낸셜과 리츠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와 베이직 머티리얼 인더스트리얼을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컨슈머 디펜시브와 시큐컬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크게 5가지 그룹으로 저는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주는 이자율 상승에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지 않는 기술주들은 고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리즈너블한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런 빅테크를 중심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과 리츠를 동시에 묶어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 리츠라는 게 솔직히 파이낸셜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건데 이 파이낸셜과 리츠는 이자율 상승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룹군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이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 에너지 섹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주가의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섹터는 아니지만 작년처럼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셧다운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많은 것이 재가동을 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경제가 재개되게 되고요. 그리고 항공기 운항이 증가될 것이고 크루즈 등 선박 운항이 증가되고 산업 관련 공장 가동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보면은 운송 및 물동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동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쪽은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베이직 머티리얼과 인더스트리얼 이거를 한때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일단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리고 달러 가치의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와 직접적으로 또 관련되는 종목들이 산업재 종목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빌을 근거로 해서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직 머티리얼과 인더스트리얼 그룹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슈머 디펜시브와 컨슈머 시클리컬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일단 필수 소비재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죠. 일단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구매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향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을 두려워해서 더 많은 거를 미리 사서 비축해 놓으려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식주 관련된 지출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컨슈머 디펜시브와 시크컬을 한번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미국 아재가 관심을 갖냐 하면은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런데 그런 종목들 뭐 특이한 거, 파퓰러한 거 그런 거 따질 거 없이요. 펀더멘탈이 좋고 그리고 건실한 종목들에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팡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보고요. 그 외에 다른 테크놀로지를 본다면은 오라클이나 시스코 같은 그런 종목을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렇게 하반기에 핫해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정도를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과 리츠 부분을 보면은요. 일단 간단하게 어프로치 하는 방법은 XLF라는 ETF로 공략을 하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개별 종목을 보신다면 뉴욕 커뮤니티 뱅크 NYCB라는 종목,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핀텍인 페이팔, 스퀘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를 보시면은 리츠는 대부분 이 주가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주가도 상당히 튼튼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배당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주요 배당주를 보면은 CCI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아메리칸 타워라는 AM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을 보면은요, 뭐 ETF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일단 OIH 그리고 XLE가 있죠. 그리고 오일 필드와 오일 서비스 쪽만이 아니라 이제 내추럴 가스 쪽도 수요가 늘어나고 그쪽 분야의 주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EOG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전통적인 에너지, 기름에 관련된 에너지만이 아니라 자연재생 에너지도 조금 섞어서 한번 에너지 그룹군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한 First Solar FSLR 그 종목과 개별 종목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TAN이라는 ETF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베이직 머티리얼과 인더스트리얼 쪽을 보면은요. 이것도 역시 ETF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죠. XLB 그리고 베이직 머티리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구리 쪽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리를 보면 FCX, 프리포트 맥모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SCCO, Southern Copper Company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를 보면은 물론 이것도 ETF로 XLI로 접근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신다면은 URI라는 United Rental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캣과 디어와 약간 유사하지만 이 주가의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URI가 좀 더 상승의 폭이 높기 때문에 URI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산업, 원자재 그런 것들을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철도 관련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UNP,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그런 철도 회사 그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직 머티리얼이랑 인더스트리얼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프라이스의 움직임이 상반기보다는 상당히 느리게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 하락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데는 용이한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컨슈머 디펜시브와 시클리컬을 보면은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빅박스 스토어들, 커스코, 타겟, TJ 맥스, 크로거, 월마트 정도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울타 뷰티, ULTA죠. 화장품 전문 매장.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 맥도날드, MCD, 주택건설회사 디얼홀튼, 심볼은 DHI 요 정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크게 5가지 그룹에서 제가 5가지 그룹을 보는 이유와 그리고 그 그룹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제가 관심을 갖고 집중 공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어떤 하반기에 대한 전략과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그것에 동의하신다면 전체 5개 그룹을 동시에 공략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나 그런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플럭인 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지금은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하반기에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5가지 그룹을 집중 공략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섹터들은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 스케일러블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매니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섹터가 퍼포먼스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우리 하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급격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비중을 늘리거나 하면서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이지 어떤 한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들어갈 그럴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융통성 있게 컨트롤하고 융통성 있게 매니지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보시고 하반기에도 성공하는 투자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